자, 2단원 삼각함수 준킬킬 보겠습니다. 86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f가 a sin 2x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정역이 0초가 2파이 미만이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정도 이제 진동의 중심 b가 있을 거고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a만큼 위로 올라간 거 a만큼 밑으로 처진 거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빵꾸가 이렇게 뚫린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총 두 바퀴를 이렇게 돌아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얘랑 상수함수 1, 2, 3, 4, 5가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총 몇 개 만나냐면 17개 만난대. 그러면 대충 이 그래프랑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극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수함수가 지나가게 되면 빵이 된다. 2번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4번 그 다음에 요 진동의 중심을 딱 지나가게 되면 양 사이드에 구멍 뚫려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이제 3번 만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이쪽 위로는 4번 만나겠고 다시 이 위쪽으로는 이제 2번 요 양 사이드로는 이제 바깥으로 빠지면 이제 빵번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1 f가 아니지 g인가? 그냥 y = 1이라고 쓸게. y = 1, 2, 3, 4, 5랑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생각할 건데 총 합이 17개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아닌 것들부터 배제를 해갖고 갈게요.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등간격 5개 상수함수를 지나가게 할 건데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보다 바깥으로 빠지면 어느 하나가 교점이 빵개가 된다고 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하나가 빵이야. 그럼 나머지 4개가 많이 만나도 한 번에 몇 번씩밖에 못 만나? 4번씩밖에 못 만나. 그럼 많이 만나서 4번 해봤자 16번밖에 못 만난단 말이야. 그 말은 뭐 맨 밑에 있는 1이나 맨 위에 있는 5가 그래프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제로가 존재하는 건 안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숫자 2랑 4랑 3 등등 갖고 이제 조합을 하면 되는데 2나 3은 딱 극소일 때랑 중심일 때랑 극대일 때니까 얘네 중에 3이 2번 등장하고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뭐 2는 잘하면 뭐 2,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대신 4는 이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를 당연히 A에 따라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뭐 2개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3개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 4는 여러 번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아래쪽인 1부터 몇 개씩 만나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17은 예를 들어서 4를 많이 쓰면 4, 4, 4, 4 하면 16이니까 1이 없거든. 그러면 4, 4, 4하고 3번만 쓰면 5가 남아. 5는 2랑 3 한 번씩 쓰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낮은 게 3, 즉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치자. 3이고 4, 4, 4, 4고 맨 위에 2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가볼게. 맨 밑에가 3, 4, 4, 4, 2니까 여기가 1이면 되고 여기가 5면 되지. 그러니까 가운데에 해당하는 B가 얼마면 되고 1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얼마면 돼? 5면 되지. 그럼 A 플러스 B가 5라는 거 아니야? 이기 때문에 이제 A는 4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러면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맨 밑에가 여기야. 그래서 2하고 4, 4, 4하고 12를 채워. 그리고 맨 마지막이 3이야. 이런 경우도 17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런 경우는 1이 맨 밑에 있고 5가 맨 위에 있는 거니까 B에 해당하는 게 5겠네.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게 맨 밑에 있는 건데 B 빼기 A니까 B-의 A가 1이면 돼요. 따라서 이제 A는 4다 이러면 되겠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대충 17 만들려면 4 3개에다가 2랑 3이 한 번씩 등장하는 건 알겠어. 그치? 그래서 조금 변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런 게 있겠다. 얘를 조금 변주를 줘보면
얘부터 뭐 보기 편하게 얘부터 해볼게. 맨 밑에가 2야. 근데 4 3번을 4, 4, 4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4, 4 하고 만난 다음에 3, 4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4, 4, 3, 4야. 그치? 그러면 2,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숫자 1이었으니까 B-A가 1이면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Y는 4로 써놨지. Y는 4인 부분이 3번만 하는 여기. 즉 B가 3이면 되겠네. 그렇다는 거 이제 A는 2다. 이런 게 가능할 거고. 또 얘랑 비슷하게 위쪽에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두 번 4, 4, 3, 2. 거꾸로 위에서부터 두 번 4, 4, 3,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만나면 두 번 만나고 4, 4, 세 번 만나고 4 만나고. 자, 이런 경우는 맨 위에 있는 B 플러스 A가 5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 만나는 게 딱 대칭의 중심이었지. 그게 2니까 B는 2겠네. 자, 그렇다면 이때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A가 3이고 B는 2. 그 다음에 A가 요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4. 밑에서부터 2, 4, 4, 3, 4. 그래서 B가, 오잉, 2, 4, 4, 3. 아, 이거 잘못 썼다. 여기 잘못 썼다. 이 케이스 다시 한번 보자. 2, 4, 4, 3, 4니까 맨 밑에서 여기가 2야. 그래서 B 빼기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4, 4, 3. 여기가 바로 밑에서부터 1, 2, 3, 4. B가 4인 케이스였지.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가장 큰 거 얘는 17이고 얘는 16 더하기 25니까 41이고 얘는 25가 될 거고 얘는 13이 될 거라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찾아서 정답은 5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올해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상수함수 만나가면서 교점의 개수 찾는 거. 이런 거 요즘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보자고. 자, 87번 보겠습니다. 얘도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문제를 맡았던 뉘앙스가 있을 거야. 사인 A분의 2파이 X. 이게 T다. 2X구나. 아니면 코사인 A분의 2X가 T다. 를 만족시키면 된대.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정의역에 보니까 0 이상 2a파이 이하니까 2a파이 집어넣어봤더니 4파이. 4파이니까 두 바퀴 그려야 되겠네. 한 바퀴, 두 바퀴, 절반. 그 다음에 또 뭐 이 정도 이렇게 그어둘까? 자, 여기에다가 한 바퀴를 그려볼게. 먼저 사인 그릴게요. 사인. 그 다음 한 바퀴 더 그릴까? 여기까지 한 바퀴 더. 자, 그 다음 코사인은 또 절반도 미리 그어놓자. 절반 그어놓고 콧사인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t를 그릴 건데요. t가 0에서부터 1 사이래. 작은 것부터 알파 1점점점이라고 하자. 조건이 뭐냐면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1이 어떤 d, 자연수 d에 대해서 d파이. 그 다음에 알파의 4 마이너스의 알파의 2는 6파이에서 d파이만큼을 뺀 거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조건만으로 이제 t, a, d를 다 구할 수 있나 봐요. 자, 근데 상수함수 t가 어디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높이 누구 기준으로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까? 요 둘이 만나는 높이가 얼마지? 사인 값이 서로 같은 거, 사인 코사인 같은 거 2분의 루트 2지. 걔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누구랑 먼저 만나느냐가 이야기가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먼저 만약에 이렇게 위쪽에 지나간다인 케이스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알파 1, 2,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대칭성이나 주기성 같은 걸 이용해서 점점 나머지들을 표기하면 되니까 먼저 표기합시다. 여기가 지금 2a파이.
한 바퀴였으니까 여기 한 바퀴 도는 게 여기 a 파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a 파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그의 절반인 4분의 a 파이. 뭐 이 정도 표기해놓고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맨 첫 번째 만은 얘가 알파 1일 거 아니야? 얘를 그냥 먼저 모르니까 k라고 둘게. 알파 1을 k라고 둡시다. 그럼 알파 2, 3, 4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자. 먼저 알파 2 여기거든.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성이 살아있나 주기성이 살아있나? 대칭성이 살아있겠지. 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꼭대기부터 이만큼 왔어요, 꼭대기부터 이만큼 빠꾸 했어요로 봐도 괜찮아. 그게 더 편할 거야. 근데 0에서부터 k만큼 왔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k만큼 빠꾸 하면 되지. 아이씨, 수업 중인 거 뻔히 아는데 왜 학원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꼭대기에서 빠꾸하면 될 거야. 따라서 알파 2라는 친구는 4분의 a 파이에서 k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알파 3 봅시다. 알파 3 얘야. 얘는 똑같이 이 꼭대기부터, 아까 얘가 꼭대기부터 k만큼 내려왔어요랑 꼭대기부터 k만큼 더 갔어요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4분의 a 파이에서 k만큼 더 가면 되고. 그 다음 알파 4, 네 번째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얘는 저 멀리 있네. 얘도 마찬가지로 꼭대기부터 k만큼 왔다, 꼭대기부터 k만큼 빠꾸했다로 가자. 그럼 a 파이에서 k만큼 빠꾸하면 되겠네. a 파이 마이너스의 k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쉽게 해볼게.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1은 승우는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알파 4에서 알파 2를 빼래.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자, 근데 각각이 이렇게 되면 된대. 근데 둘의 관계를 보니까 둘을 뭐 하면 얼마다가 좀 편해? 더하면 6파이다가 편할까? 그럼 둘이 더해볼게. 둘이 더하면 4분의 3 a파이겠지. 둘이 더하면 무슨 파이? a파이. 그게 얼마라고? 6파이면 되겠지. 근데 그렇다는 건 a가 얼마가 되고? a가 6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d가 뭔가가 궁금해서 d는 알파 300이 알파 1이니까 이제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a가 6이니까 하고 하면 d가 얼마가 돼요? 2분의 3. 근데 문제에서 d가 뭐래? 자연수래. 그래서 1번 케이스가 기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요 y는 2분의 루트 2라는 것보다 좀 밑에 이렇게 편안하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있는 케이스 두 번째예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를 k라고 하자. 알파 1이 k야. 자, 그러면 알파 2, 여기 두 번째 얘는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어. 4분의 a 파이부터 이만큼 돌아갔어로 보면 될 테니까 똑같이 4분의 a 파이에서 k 빼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만나는 이 친구 보자. 얘도 이 사인 함수에서 여기서 올라간 만큼 여기서 빠꾸했다로 보면 되겠지. 그럼 아까 여기 2분의 a 파이였으니까 거기서 k만큼 빠꾸하자. 2분의 a 파이에서 k 빠꾸. 자, 마지막으로 알파 4, 네 번째 이제 요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k만큼 간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가면 돼. 근데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a, 4분의 2a, 4분의 3a일 거야. 거기서부터 전진, 4분의 3a에서부터 전진합시다. 자, 호영아 빼줘. 알파 3에서 알파 1 빼면 얼마냐? 2분의 a 파이 마이너스의 2k. 자, 그 다음 알파의 4에서 알파 2 빼자. 예원아, 이거 둘이 빼봐.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거랑 이거래. 둘이 뭐 한 게 얼마다가 편하다고? 더한 게 6파이다. 둘이 더해봅시다. 둘이 더하면 이거 사라지고 딱 얘네들만 두 번 생기니까 a파이가 6파이네. 자, 따라서 이제 a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6이니까 이제 d가 뭘까 하고 이제 d를 찾으러 가보면
D는 다시 한번 알파 3 빼기 알파 1이니까 얘였거든. 그래서 D 파이가 뭐냐면 A에 6 대입하니까 3파이에서 2K를 뺀 거야. 그치? 그러면 D는 3이 아닌 자연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K가 뭐냐면 이 첫 번째 근이니까 0보다 큰 값이긴 해. 그러니까 이제 3파이에서 뺐으니까 3보다 작긴 해. 근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D가 될 수 있는 게 뭐 또는 뭐가 있냐? 1도 돼볼 수도 있고 2도 돼볼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 중에서 뭘까만 마지막으로 솎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D가 1이면 K가 무슨 파이지? 그냥 1파이인가 그지? 3파이에서 2파이 빼면 되니까. 만약에 D가 2면 K는 무슨 파이지? 2분의 파이.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심지어 내가 뭐까지 찾아야 되냐면 T의 값, 요 상수함수 T의 값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까지도 궁금하거든. 자, 보자. 일단 A가 6이야. 그렇다는 건 이 첫 번째 근 보세요. 첫 번째는 사인 쪽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 친구의 식이 A가 6인 상태니까 뭐가 된 거냐면 Y는 사인 3분의 X. 이제 A가 6이니까. 로 바뀐 걸 거 아니야? 맞나? 자, 이 상태에서예요. 자, K라는 게 바로 이 녀석의 X좌표라고 대입해보세요. 함수값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나? 그치? 왜냐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 나오지? 2분의 루트 3 나오지. 자, 만약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t는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얼마 나오지? 2분의 1 나오지. 자, 애초에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나눴던 케이스 분리의 기준이 뭐더라? 요 y값이 둘의 교점인 2분의 루트 2보다 높냐 낮냐지. 2분의 루트 3이면 돼? 안 되죠. 이쪽이 안 돼. 따라서 t는 2분의 1, d는 2, a는 6. 정답은 31입니다. 31. 채점 하시라고, 재현씨. 다 틀리면 그거 놓고 고쳐야 될 거 아니요. 지금 마음 아플래? 대학교 불합격 떠서 마음 아플래? 나중에 방구석에서 혼자 불합격 파란색 글씨로 딱 보면 얼마나 비참한데요. 아니지, 파란색이 합격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10년 전 얘기라.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88번에 일단 120도. 여기 전체 반지름 2cm. 그 다음에 1cm, 1cm 이렇게 쪼갠 다음에 대충 요 정도의 P가 있대.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랬더니 각도가 어디가 같냐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대. 좀 희한하죠? 원주각도 지금 아닌 상태인데 뭐 각이 같대 뭐 그런가 봐. 자, 그래 놓고 둘레의 길이 구하래요. 여기도 연결해 놓자. 일단 구할 수 있는 길이부터 구하자. 먼저 뭘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 1cm 알고 있고 여기 2cm 알고 있고 중심각 몇 도라고? 12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AM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AM의 제곱은 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가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1, 2에다가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1 때려주시면 7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 AM의 길이는 루트 7 뭐 이 정도는 다 구했을 거야. 그죠? 그 다음 이제 이 PAM의 둘레니까 여전히 이제 요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좀 이따가 요 PA의 길이도 알아야 돼. 먼저 노란색부터 해볼게. 얘는 아무래도 이제 각이 같다라는 걸 써먹고 싶은데 잘 보니까 야 이것도 반지름의 길이 몇 cm냐? 2cm. 그리고 이만큼은 1cm인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내가 여기 구하고 싶은 PM 잠깐 X라고 하면 핑크색 각만 알면 코사인 법칙 할 수 있겠다. 근데 방금 루트 7을 구함으로써 핑크색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여기 잠깐만 세타라고 한 다음에 초록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볼게. 자, 코사인 세타는
2하고 루트 7로 끼어있고 건너편에 1인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양옆에 있는 변 써주고 제곱 더하기 제곱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에 1 건너편 써주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4루트 7분의 10 이니까 2루트 7분의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x를 구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세타를 아는 거니까 세타의 맞은변이 1 주인공으로 이제 코사인 법칙 세워야 되긴 합니다. 오케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해볼게. 코사인 법칙 1은 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x 2 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정리해볼게. x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슨 x야? 루트 7분의 10x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넘어올 테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뭐 루트가 들어있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 될 거니까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근해 공식을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루트 7을 곱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어차피 그 인수분해 했을 때 이 부분이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7분의란 뜻은 뒤에 두 근도 루트 7분의로 찢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을 오히려 이거 유리화 같은 거 하지 말고 루트 7분의하고 둘 다 깔아놓고 둘이 곱해서 3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이미 분모에 7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들의 곱이 얼마가 되면 돼? 2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랑 10이랑 엮어 생각하면 뭐랑 뭐로 딱 느낌이 오지 않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근 하나는 루트 7분의 3, 하나는 루트 7분의 7, 바꿔 말하면 루트 7인데 눈깔로 비교해봐. x가 루트 7이면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친구는 루트 7분의 3이 나옵니다. 됐슈?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잘 구했을 거야. 마지막이 어려운 게 이 PA를 구하는 게 어렵거든. 자, 이 PA를 구하는 과정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준킬러로 분류가 된 건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대답은 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내가 수업 때 많이 했잖아.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고정된 두 점에서부터의 같은 각이 나오면 뭐가 보이면 좋겠다? 그치, 원이 보이면 좋겠다. 이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야. 원주각의 성질이에요. 근데 어떤 원에 대한 원주각이냐? 잘 봐야 돼. 자, MO라는 현에 대하여 세타라는 원주각이고 이쪽으로 또 세타라는 원주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으로 누구를 지나는 원이 보여야 돼. APMO를 지나는 원이 보여야 돼. 이때 OM은 그냥 하나의 현인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쁘게 그릴 수 있을까잉? 이런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가 딱 맞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PA를 구하는 과정은 내가 내신 대비 때라든지 한번 수업했었던 톨레미 정리라는 게 있어. 그거를 이용해서 빨리 구할 수도 있고 정석도 있으니까 먼저 정석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제 눈깔을 어디로 바꾸냐면 핑크색이라는 원에 내접한 이 사각형으로 보세요. 그리고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핑크만 봐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PA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알면 좋겠는 각이 어디가 있을 거냐면 뭐 X 알았고 루트 7 알았으니까 PMA에서 접근하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OA랑 OP가 모두 2cm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생각해서 뭐 여기나 뭐 여기를 알아도 좋을 것 같고 맞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오. 자, 그러면 갑니다잉. 삼각형 AOM을 보세요.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게 누구지? 1이지. 맞나? 그 다음 삼각형 AOP를 보세요. 내가 여기 이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건 누구죠? 2cm지. 근데 얘네들과 얘네들 외접원이 서로 뭐해? 같지? 그러니까 두 사인 법칙을 엮을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로부터 거꾸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사인 알파를 한번 구해봅시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거꾸로 가면 2 곱하기 사인 세타야.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코사인 이거니까 사인 얼마인지 보자. 머릿속으로 대충 해봐. 루트 씌워주면 2 루트 7 제곱하면 28, 얘 25 빼면 3, 이니까 루트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사인 값이 루트 7분의 루트 3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알파를 구한 이유가 있어. 나 AP의 길이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거 2cm고 2cm지 않냐? 그럼 굳이 코사인 법칙 해야 될까? 여기에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뭘로? 쪼개가지고 직각 삼각형으로 보면 되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갈라주면 이에다가 무슨 알파 취해주면 요게 돼? 코사인 알파 취해주면 요게 되고 그거의 몇 배? 2배가 되겠지. 따라서 AP라는 길이는 2에다가 코사인 알파 취해준 것의 2배다. 자, 사인 알파가 여기서 암산 또 되겠다. 루트 7분의 얼마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마지막 AP를 구하는 게 귀찮았고요. 7분의 8 루트 7이고 여담으로 톨레미 정리라는 거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톨레미 정리라는 건 이게 수능 완성이니까 쓸 수 있게 나온 거지 평가원이라면 쓸 수 없게끔 나올 거라서 그렇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기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톨레미 정리가 뭐였냐면 원의 사각형이 뭐 어떻게 내접해도 괜찮아. 그리고 대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마주보는 변 A의 맞은변 B라고 하고 C의 맞은변 D라고 한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X랑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게 뭐였냐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의 덧셈이 뭐 곱하기 뭐다? X 곱하기 Y다가 성립하긴 합니다만 평가원 문제에서 이게 쓰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오케이? 근데 혹시 뭐 신모 이런 데서 쓸지도 몰라. 근데 그래봤자 수능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 저기서 봐보자. 1 하고 마주보는 변이 PA지. 1 곱하기 PA. 그 다음에 얘랑 얘 둘 다 몇 cm였지? 아니지. 얘가 2고 반대편 얘 X였지? X가 얼마냐면 여기 있네.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7분의 3. 그게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인데 하나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루트 7이니까 2 곱하기 루트 7. 그러면 PA라는 친구는 이게 7분의 14 루트 7에서 7분의 6 루트 7 빼는 거니까 7분의 8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오케이, 톨레미 정리는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각도를 보고서 원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부채꼴에다가 원을 이렇게 덧그리는 상상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89번은 좀 쉬웠어. 답이 2번입니다. 89번은 쉬우니까 해설을 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